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대 김강주입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네, 머니스토리 TV입니다.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요새. 이제 조만간 6월달입니다. 그죠? 이제 6월달이죠. 6월달. 네. 6월달인데 이게 6월달부터 여름이잖아요. 6, 7, 8 우리가 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네. 한 계절을 석 달씩으로 보면 그게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어쨌든 6, 7, 8월이 이론적으로 여름이에요. 여름이 된 거지 여름이. 근데 뭐 여름이지 뭐 5월달부터 했죠 우리가 5월달부터. 네. 더워요, 그죠? 뭐 어때요? 그 꼰대 씨는 이 더위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는 책이 잘안 팔려서 더위를 책이 잘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네. 또 하여간 더위가 좀 싫죠. 근데 더위 뭐 좋아하는 사람 있나? 맞아요. 예. 눈은 즐거워 그래도. 근데 서울 사람들은 참 더위를 어떻게 지내지? 제가 옛날에 네. 부산에 살 때는 네. 그냥 늘 그냥 주말만 되면 저 해운대, 광안리 좋다. 거기 가서 그냥 네. 발만 담그고 앉아 있어도 시원하고 네. 저녁에 또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시원한 생맥주에 좋죠. 이렇게 했는데 야 서울은 문제 서울에는 한강을 자주 가요 그죠? 한강 그 고수부지 이런데 거기도 참 좋아. 맥주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여기 엊그저께 맥주집을 갔는데 거기는 그 맥주 위에 거품 있잖아요. 네. 거품이 슬러시로 돼가지고 오더라고요. 끝부비 얼음 슬러시처럼 말라자면 시아시가 돼가지고 히라시 돼가지고 죽여주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그럼 맛있겠네. 우리도 뭐 비에 파티 이런 거 한번 해야 될 건데 맞죠? 청취자들이랑 톡 파티도 그렇죠. 한번 해야 될 우리 거고.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네. 전국 순회 그죠? 전국 순회 이렇게 콘서트. 그죠? 실질적으로 그 책 저자분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 저자들은 많이 하죠. 네. 북 콘서트 이런 행식으로 그죠? 우선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돼요. 네. 이게 하루하루를 참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즐겁게 살자는 말이 소위 말하면 흥청망청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뭐 내일 어찌 될 줄 알아. 오늘 있을 때 뭐 팍팍 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자체가 유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유쾌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이제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제 유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우리를 유쾌할 수 없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그렇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중에는 아예 포기로 간다고, 포기. 네. 미래를 포기하면서 오늘을 즐기는 사람하고 네.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게 예견을 해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그에 따른 어떤 약간의 자신감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늘을 즐기는 사람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직장인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로망인가요? 로망은 아니죠, 이게 이 주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미래하면 특히 직장인들이 특히 이제 월급에 의존해서 생활을 당장에는 우선은 해야 되는 분들이 미래에 하면 제일 깝깝하게 좀 짜증을 느끼는 게 왜 그럴까요? 짜증. 일단은 미래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급여 생활자들은 자기 패턴이. 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을 아닐까요? 요즘 네. 이제 5월달에 연휴가 많았잖아요. 네, 연휴 네. 때 그냥 도로가 불경기다 하는데도 차가 꽉 찼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도로에 차가 뭐 안전한 게 집 안에 있는 차들은 도로에 다 나왔다 할 정도로 연휴 때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조금 미래에 대한 네. 우리가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깨끗이 즐기자. 차라리 오늘 뭐 쓰고 말자. 이런 심리도 있지 않나. 약간 네. 그런 우려도 약간 했는데. 네.
이 금융권에서 사실 이제 미래에 네네. 대한 불안을 많이 위협, 그죠? 위협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 조장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를 네. 들면 뭐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은퇴 필요 자금 이런 것들 할 때 그렇죠. 뭐 어떤 또 책이나 어떤 이렇게 기사들 보면 뭐 짜장면만 은퇴하고 짜장면만 먹고 살아도 3억이 필요하다. 그렇지. 예, 하루에 하루 세 끼를 부부가 짜장면 5천 원짜리 네. 한 끼에 10,000원, 하루에 3만 원, 그죠? 한 달이면 9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년이면 1억, 1억. 3년이면 30년이면 3억. 예. 야, 그 짜장면을 왜 짜장면만 먹고 살아? 네. 짜짜로니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거기다 밥 말아 먹을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그래 하면 그게 3억이 안 들지, 1억도 안 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금융권에서 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많이 조장을 합니다. 네. 그 뭐 지금 당장에 집 한 칸도 없이 전세도 또 대출이 끼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답이 없는 거죠. 미래가 완전 미래가 내 것으로 안 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왜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할까요? 왜 겁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죠. 네. 예,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게 욕 먹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금융을 이제 배척하는 거죠. 에이, 나 이제 그게 컨설팅 나발이가 없어. 그냥 그렇죠. 내 알아서 이제 살래 이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네. 그것들을 좀 이제 어떤 시대가 변화되고 이런 네. 것들을 좀 맞추어서 좀 설득력 있게 음. 예, 객관적으로 그죠? 예, 그렇게 조금 이렇게 공감을 일으켜 가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맞아. 이게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그죠? 그렇죠. 예, 그러는 거죠. 논리가 이거죠. 한 달 얼마를 쓰고 싶습니까? 몇 세 이후에 한 달에 200만 원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월 300 정도씩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있으시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 내가 받는 돈이 월 300인데 네. 그 300을 다 털어넣어서 어떻게 하라고 네. 그죠? 뭐 애들 그 학원 보내고 또 우리 그 밥 먹고 월세 주고 또 조금 그래도 또 쉬어야지. 또 앞에 네. 하다못해 뭐 닭갈비라도 먹어야지. 그렇죠. 또 휴일 되면 애들 네. 또 나가자 하는데 고소부지로 나가야지. 또 뭐 그것만 있나? 이런저런 또 관혼상제 부조 있지, 그죠? 뭐 부모님 또 어떻게 하면 용돈도 드려야지. 네네. 이렇게 하면 그건 뭐 못하지. 그래서 일단 근데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다 해놔서 여기는. 뭐 여기 또 보면 뭐 여기 보니까 정말 20억이나 필요할까 이래놨네. 그래서 일단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라는 건 뭐냐면 꼰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중요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그 사실들, 팩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은퇴 이후에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걸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죠. 감을 먼저. 예, 감을. 예. 감은 가을이 아니지만 잡을 수는 있죠. 내 같은 경우도 은퇴가 이제 그리 따지면 은퇴가 네. 일반적으로 보면 한 60세 뭐 네, 이제 네, 네. 65세 만약에 은퇴한다 치면 예. 불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그 통계기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2년도 자료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보시면 뭐 참 카테고리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준. 그다음 300에서 350만 원 정도의 수준. 그다음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준. 예. 이게 카테고리가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 150에서 200, 여유로운 노후 생활 300에서 350, 아름다운 노후 생활 500에서 아니 500, 600 쓰면 그걸 아름답다고 누가 정의를 하냐고 이게. 그렇죠. 예, 그죠? 그러면 500, 600 이하는 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지. 만족하고 여유는 있지만 아름답지는 못하다. 이게 누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네. 첫째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 150만 원 정도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한번 보면 일단 기본 생활비가 1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한 달에. 예, 기본적인 생활비가 150만 원. 그리고 건강 검진비 연간 30만 원 곱하기 2명. 그다음에 의료비가 34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는 게 은퇴 이후에 65세 이후의 삶에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나 틀린 건 뭐냐면 몸이 늙었대 그죠 몸이 늙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균 의료비가 약 1억 5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약 1억 이상의 65세 이후에 병원비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통계적으로 보면 한 가정당 병원비가 약 35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무시 못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병원비 드노죠. 아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 이하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 150에서 200인데 우리 엄마는 한 달에 한 50만 원이나 쓰나 그래도 네. 아주 아름답게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이죠. 근데 예, 시골 통영 경남도 시골도 아니지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네, 네. 야, 그 아주 옛날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서 월에 한 50만 원으로 실제 그것도 남겨서 또 다음에 손주들 가면 네, 또 네. 2, 3만 원씩 네. 또 손수 지어주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건 뭐 평균이니까 당연히 그러신 분도 있겠죠. 예, 이번 높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감을 한번 잡아보라 이거죠. 아,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살겠구나. 예. 그래서 참 보면 좀 씁쓸합니다. 좀 보면. 맞죠? 예. 어떠세요? 근데 이 기준은 우리 월급쟁이들이 절대 만들기 힘든 기준이에요, 이게. 그죠? 어떤 면에서? 월 150, 200을 네. 만족스러운 이게 지금 이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누어 놨는데 제일 아랫단이 낮은 단계가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이에요. 150, 200. 야, 이건 150도 안 되면 이거는 만족도 안 되는 노후 생활이라는 건데 네. 이게 150을 월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맞추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지금 은퇴를 앞둔 뭐 50대 네. 이런 분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크게 중간에 까먹지 않았다면 네, 네. 그러면 국민연금 일단 가장 수혜자고 국민연금을 좀 넣었다면 예, 가장 또 수혜자고 또 뭐 그동안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 집값 가지고 조금 남겼고 그죠? 또 이렇게 지금보다는 훨씬 직장에 안정됐고 이런 등등하면서 뭐 돈을 지르는 것마다 좀 돈이 됐고 나라가 네. 성장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150, 200 정도 그 이상도 사실은 지금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우리 팟캐스트의 주된 시청자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야 이제 여태까지의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 뒤바뀌어지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150, 200만 원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이 정도는 원하긴 원해요. 젊으신 원하죠. 분들은 원하실 이게 사실 거고. 필요한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중견개임 이상이 다니신다. 그러면 이 중간 정도 원해요. 한 300 정도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자, 3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기본 생활비, 예, 오식주 해결되는데 120만 원. 그다음에 건강검진, 예, 2명, 연간 30만 원짜리 2명. 그리고 병원비 또 35만 원 나오죠 평균으로. 그다음 차량 유지비 25만 원. 예,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그 사회 활동비 50만 원, 동호회 하고 모임하고 이것도 현실적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1년에 여행 한번 가는 거예요, 동남아. 예. 국내나 동남아 한번 375만 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중견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제 골프라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 원 곱하기 2명 하면 50만 원. 한 달에 한 번. 네. 한 나가는 거죠. 이게 300만 원이에요. 근데 딱 보면 생각보다 럭셔리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근데 이게 300만 원이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네. 뭐 저축을 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지금. 그죠? 예. 이게 300만 원인데. 예, 지금 뭐 300만 원, 400만 원이 한 달 월급인데 네. 이것을 노후 때 이 300만 원, 4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골프나 친다. 이렇게 하면 야 이게 그 말의 의미는 직장인이 30년 정도를 벌고 40년을 써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직이 있는 돈 그대로 다 저축해야지만 나머지 생활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축을 통해서 수익이 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퉁퉁 치면 네, 현재 내가 저축하는 만큼 미래의 현재 가치로 쓰는 게 거의 맞습니다. 예. 또 저성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또 더 낮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가 한 100만 원 저축을 한다면 미래에 내가 현재 가치로 약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그 정도 잡으시면 대략 맞아요. 뭐 굳이 뭐 전문적인 툴을 써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안 해봐도
저희가 많이 해보면 그 정도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해봐서 즉 느낌 아니까. 300만 쓰려면 한 300만 지금 해야 되는 소리예요. 현재 가치로. 근데 네. 보통은 대부분 고객분들이 아까 우리 이제 뭉치씨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은퇴일 때 지금 당장 은퇴를 한다고 하면 네.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고 싶으십니까 하면 대체로 한 300, 250, 맞아요. 300, 300 정도는 기본으로 다 이야기하긴 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되는 가구가 거의 없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다. 물론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구나. 주택 마련에 좀 도와주셨다. 그런 분들은 좀 가능한 경우가 좀 있는데 처음부터 빚내서 전세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도 빚내서 대출 무료에 갚으신 분들은 힘들어요. 대출 많이 보면 이제 힘들어요, 지금 많이. 우리가 조금 전에 끄집어냈던 이런 기사 이런 네. 것들도 이 은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체로 보면 과거 패러다임에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네. 네. 지금 여기도 보면 뭐 무슨 소득이요? 불로소득? 그 불로소득. 기사에 나와 있는 거? 기사에 나와 있는. 네. 뭐 임대소득. 네. 그죠? 임대소득을 앞으로 어떻게 그 임대소득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언들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사 내용이 힘들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창출을 위한 방법을 찾아봐라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 불로소득은 말 그대로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 금융소득, 그렇죠. 이런 것들, 임대소득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누가 썼냐고 봤어요. 글을 기자가 썼어. 기자가. 이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나라가 이미 그 금융소득, 임대소득은 나라가 고성장할 때, 네. 고성장할 때 충분히 가능한 소득인데 이게 전성장의 고령화에 저금리 이런 시대에서는 이게 임대소득 또 뭐 무슨 불로소득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예상 가능한 그죠 확보 가능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만큼 그러면 한정된 자본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거죠. 예. 중요한 거는 한정된 자본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네 꼬라지를 먼저 알아라 이거지. 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즉, 그 현금 흐름에 대한 표. 그 다음에 뭐 전문용어로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 내 자산과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미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협스러운 공포에 기죽지 마시고, 그죠? 이게 뭐 나중에 300이 필요하다, 200이 필요하다, 그것도 다 좋은데, 그것에 너무 강박증에 걸리지 마시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마음. 그렇죠. 그죠? 네. 우선 할 수 있는 거. 야, 미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건 불가능해. 아이, 쓰자. 언제 죽을지 모르게 쓰자. 뭐 오늘 즐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정리해보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 자기에 대한 상태가 첫 번째 파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은 필수적으로 투자라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 투자가 재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비재무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재무적인 거 대표적인 거는 꼰대 씨가 얘기하는 항상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장을 이제 우리 직장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두려움, 직장에 대한 위기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다닐 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그렇죠. 동의는 하는데 동시에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했던 비재무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또 게을리해. 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직장에서 내가 받는 소득 월급들은 사실상 임시소득이에요. 임시소득. 왜냐하면 내가 평생 동안 보장이 되지 않는 소득이 임시소득이에요. 그럼 이 임시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나의 본질적인 소득을 오랫동안 만들어내야 낼 것인가 이게 숙제거든. 그죠?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이게는 임시소득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2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60세 은퇴를 전제로 한 거라면 네.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근로시간, 소득활동 시간을 더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활동시간을 더 연장을 시키려면 이 네. 직장에서 소득활동시간이 연장이 될 때까지 개런티가 안 되니까 이것을 임시소득이라고 간주하고 임시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 내가 취미라든지 네. 여러 가지 내가 이 직장이 아니라 이제 직업 네. 나중에 이 직장을 떠났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그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히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인식,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만 이제 그거를 두 개를 볼 수 있다면은 추후에 내가 소득이 단절됐을 때 추후에 어떤 삶이 일어날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 즉 내가 가용 자산에 대한 규모를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에 따라서 내가 충분하다. 지금 현재 이 상태면 가도 충분하다 싶으시면 굳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안 해도 돼요. 안전하게 지키시면 가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이거 쎄빠지게 이거 저축하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결단을 해야 돼요. 즉 진짜 투자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하시든지 아니시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외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맞벌이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아니시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가감한 포기라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은 우리가 너무 장기적인 이런 것들 계획에 올인하지 마시고 네, 네. 장기적인 계획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네. 이 장기적인 계획들은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들에 모든 투자를 다 뿌려놓으면 네. 이게 너무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네. 실패할 수 있고 사실 또 우리 월급쟁이들은 그렇게 뿌려놔도 아까 원하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대단히 힘들거든요. 네. 또 직장이 잘못될 그런 외부적인 내가 네. 어떻게 제어하기 힘든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그죠? 한 5년 정도를 기간으로 해서 일단 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만드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 만들고 난 5년 이후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상태에서 꼰대씨 말씀하신 것처럼 비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가미하더라도 또 추후에 외부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배우자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큰 것들에 대한 결단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야지만 나오지 않나라는 게 그러니까 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보면 네. 돈이 나중에 뒷단에서 다 써요. 여기 뒷단 나중에 은퇴 이후에 필요한 돈을 만드는 것이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재무 목표예요. 그게 네. 왜냐하면 중간에 애들 키우고 그렇죠. 이런 등등 하는 것들은 다 소모적인 비용들이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남아야 될 돈들은 나중에 끝단에서 내가 은퇴한 이후에 필요한 돈이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너무 처음부터 그 돈을 목표로 해서 그 돈만 목표로 해서 만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큰 거고 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부 깔아놓고 대신에 상당한 금액을 조금 이게 한 5년이라든지 빨리 조금 이게 눈덩이가 네. 눈덩어리가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을 좀 만져볼 수 있는 이런 네. 것을 좀 이렇게 해보는 것이 네, 네. 훨씬 어떤 동기부여 네. 이런 측면에서도 좋다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이런 장기 상품들은 예를 들어 추가 납입이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조금 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장기 상품으로 이전시키는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많고 맞습니다. 예, 그에 네.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네. 너무 그 장기적인 것에 주눅들지 말고 그죠? 네. 예, 주눅들지 말고 우선 네.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체력부터 단단히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범위 내에서 장기 좀 이제 깔고 그죠? 장기는 깔고 그다음에 조금 그것을 기간을 단축시켜서 좀 눈에 보이게 네. 그죠? 자신감이 생기게 네. 예,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것부터 먼저 실천하라는 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많이 주신 것 같으시고요. 그렇죠. 네. 작은 것부터 시작. 그다음에 또 위험 설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해보면 일반적으로 보험하면 다 그냥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순수하게 보면 이런 위험 관리도 이렇게 수명이 늘어지고 리스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재정 리스크라든지 많아지고 이럴 때는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다만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또다시 불쾌한 추억을 만들지 않도록 네. 예,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좀 그 문의도 많이 오고요. 실질적으로 고민 사항들도 많이 듣는데 일단 좀 현실 상황에 대한 파악이 좀 많이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방향성도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주로 뭐 길게는 이렇게 길면 1년 단위로 이제 고객들하고 계속 소위 모니터링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네. 고객들하고 계속 가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고객들도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꼭 그게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도 네. 당연히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이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걸 좀 보면서 네. 그때 고객들이 상당하게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많이 얼굴이 펴여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수명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들은 과거처럼 만만치 않고 하면 돈은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돈을 앞세워서 그 돈을 목표로 해서 자꾸 살아가면 네. 첫째,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네. 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참 이게 갈수록 부족할 수밖에 없는 돈의 공백을 사람으로 메꿔 나가야 돼요. 사람으로? 사람의 기운으로, 사람의 체온으로 메꿔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남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서 난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있으면 그 체온만으로 조금 더 버티잖아요. 네. 산에 우리 꼰대 씨는 뭉지 씨는 네. 캠핑 가니까 그런 경우 간혹 있죠. 밤에 추울 때 꼭 네. 끌어안고 있으면 좀 따뜻하잖아, 그죠? 소주병 끌어안고 자주. 소주병 끌어안고 그것도 뭐 소주도 싸니까 다른 술에 비하면. 네. 그래서 이 말은 철저하게 상호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소셜이라 그러잖아요. 예, 백세 시대 때는 내가 부족한 돈을 서로 다 부족하니까 네. 소셜이라는 공유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습관, 서로 협력하는 훈련,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것도 이게 궁극적으로 투자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비재무적인 부분 중에서 꼰대 씨가 항상 얘기하시는 그런 공유. 예, 우선 그러니까 내가 네. 무엇을 하면 좀 재밌을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직장은 임시소득이라고 치고 네. 그런 것에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그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안 해야 되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한테 와요, 저한테 그런 와요. 분들한테 좀 한 가지 팁을 주시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즐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뭘 하면 됩니까? 우선은 네. 내 자신을 알라. 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우리가 내가 아는 내가 아닐 수가 있어. 예,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일 수 있거든. 내 자신 알라 이런 건 너무 그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아니, 조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거. 그 네. 프로그램이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를 들면 MBTI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네네. 그런 것들을 싸요. 비용 뭐 얼마 안 해, 몇만 원 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만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직장 일 말고.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열린 강좌들이 많아요. 요즘 같이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많은 시대도 없었을 거예요. 유튜버 또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강의만 자꾸 이렇게 싼 강의만 찾아다니면서 공짜 강의만 찾아다니면서 메시지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학원을 통한 뭐 이런 학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네트워크라 생각해요. 의식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 하면서 나의 취미가 어느 순간 조금씩 소득화되는 소득화되어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꼰대 씨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연락처는 그죠. 제가 하는 게 네. 그 검색에 네이버에 쳐보면 톡 파티, 예, 소셜 다이닝 톡 파티, 톡 파티,
또 뭐 피플 믹서 이런 거 쳐보면 제가 우리 고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상호 성장을 위해서 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여기 해보니까 진짜 비재무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보면 아 꼰대가 이런 말, 이 꼰대가 하는 말이 꼰대가 씨버리더만 그게 이런 말이네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들한테는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꼰대 씨가 또 이벤트를 나중에 하셔야죠. 뭐 비용도 깎아주시고 또 해야죠. 네. 우리 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톡파티 참여 비용 뭐 이렇게 무료 초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또 걸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회사 얼마나 있어야 때려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실질적으로 그 은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럼요.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에 대한 그리고 인식. 그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들. 그다음에 너무 장기도 필요하지만 조금 이게 단기간 뭘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지. 파트너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꼬라지라는 거는 네 성격뿐만 아니라 네에 대한 비재무적인 것 그리고 재무적인 것도 중요하다. 재무적인 것들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도 이게 우리 꼬라지 아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 그렇습니다. 우리 꼬라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세상에 달리 보이는 그런 또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흑역사. 아, 네. 여러분들의 꼬라지가 더 나아지는 그날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꼬라지 개선을 위한 방송 머니소리 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